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ADHD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논문은 2013년에 학습장애 연구라고 하는 그러한 학회지에 발표된 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글쓰기 특성 비교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해당 논문은 이제 ADHD 진단을 소아정신과 선생님께 진단을 받은 16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일반 아동 16명, 그러니까 총 32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어머님들은 정말 이제 글쓰기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ADHD도 있어서 가뜩이나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데,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요즘 초등학교, 요즘에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이제 논술식으로 많이 풀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산은 잘하는데 뭔가 글로 표현하는 걸 너무 못해서 고민인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아이들하고 몇몇 특성들이 좀 차이가 부각이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해당 연구에서는 글쓰기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의 어떤 소재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내용의 정확성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글의 풀어나가는 그 전개 과정에서의 그 응집성, 소재에서 무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소재에서 반드시 나올 만한 주제들을 얼마나 잘 응집력 있게 풀어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또 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용된 어휘의 풍부함, 그리고 글이 얼마나 촘촘하게 쓰여졌는지와 관련된 조직력,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반 아동하고 ADHD 아동들은 표현의 풍부함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산출력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큰 문제,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문제는 글의 응집성 그리고 글의 구성 능력에 대해서만 어려움이 굉장히 큰 편차가 났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 구독해 주셨던 이제 부모님께서는 ADHD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전두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 단어가 떠오르셨다면 굉장히 일단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말 그대로 전두엽은 충동 억제라고 하는 부분과 주의력이라고 하는 이 2가지 기능 이외에 순차적인 정보에 대한 우선순위를 관장합니다. ABC라고 하는 복잡한 사건이 있을 때 ABC 중에 A를 먼저 해야 할지 혹은 C를 먼저 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는 것은 글을 쓸 때에도 역시나 소위 말하는 조리 없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글의 응집성과 조직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글쓰기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런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들어주려고 가만히 아이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도 도대체 얘가 무슨 상황에서 왜 화가 났고 도대체 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쓰기 능력에서도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분명하게 표현 자체는 다행히 손상이 없지만 표현의 우선순위, 즉 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ADHD로 진단을 받은 남자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님들 속은 점점 더 이제 많이 타들어가셨을 경험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논문에서 한 가지 추적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제 응집력이나 뭐 구성력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실제 어휘라던가 그리고 철자 그리고 문장 자체가 문법적으로 제대로 맞는지를 다 따져봤는데요.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문법적인 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장을 만들고 산출해내는 능력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문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한 가지, 철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철자법이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센터에 내원하는 아이들, 저희가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뭐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이런 조건절이 붙으면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채워주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의 내용도 보지만 실제로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철자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받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뭐 시옷 받침인데 디귿으로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한다던가.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말 그대로 이 아이가 그러면 문법은 제대로 맞는데 철자만 틀린다. 이거는 언어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이 아이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서 그냥 들리는 대로 시각적인 글자를 써내려 갔다. 즉 주의력 문제 때문에 철자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철자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ADHD가 있는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산출 능력이라던가 문법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따라서 즉 언어 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문장을 구성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 즉 구성력과 응집력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문장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철자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문의 결과를 감안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ADHD 진단을 받은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철자 자체가 틀린다라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뭐 이제 무턱대고 혼을 내신다거나 어떻게 그런 걸 틀릴 수가 있지라고 좀 많이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원인, 아이들이 청각주의력이나 말 그대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뭔가 글자를 산출해내는 그 연결고리가 뭔가 빠져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이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DHD 아동들의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